안녕하세요. 태평중학교 백진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AI로 만들어본 미래 직업 이미지를 바탕으로 나만의 미래 직업 카드를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챗GPT와 캔바의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되고 싶은 미래 직업 캐릭터를 시각화했었죠. 예를 들어 AI 안전 매니저가 드론과 CCTV를 통해 도시 안전을 관리하는 모습 같은 문장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캔바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일러스트나 3D, 디지털 아트 등의 결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빙 크리에이터에서는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훨씬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이미지 수정 기능이 강력했죠. 예를 들면 이 인물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바꿔줘 혹은 드론의 색을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배경은 그대로 두고 지정한 부분만 수정된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빙은 달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세밀한 수정, 캔바는 간단한 편집과 스타일의 선택의 다양성이 강점이었죠. 이렇게 완성된 AI 캐릭터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만들 미래 직업 카드의 핵심 시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AI 이미지를 이제 멋진 미래 직업 소개 카드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업 카드 제작, 두 번째 학생 과제 배포, 그리고 세 번째 게임 만들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카드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캔바를 열고 나서 왼쪽의 메뉴에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지만 제가 선택해 본 것 중에서는 카드라고 쳤을 때 가장 적합한 컨텐츠는 카드 가로용, 세로용, 그다음에 카드 뉴스들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은 명함 세로형이었습니다. 명함 세로형을 생성하고 나면은 왼쪽 디자인에 여러 가지 명함과 관련된 디자인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보시고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에서 사진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사진을 넣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된 사진이 세로형이어서 저는 얘를 조금 더 가로형으로, 조금 더 넓은 형으로 만들고 싶어서 요소에서 프레임을 정사각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기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있지만 흰색으로 하시고 상단에는 과제에 맞게 퓨처 드림 커리어 하고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는 이미지를 제가 선택한 이미지를 블록에서 이미지를 넣고 직업 이름을 아래쪽에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체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아래쪽에는 좀 멋있는 문구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앞면에 카드 앞면이 완성이 되겠죠. 조금 자, 그리고 카드 뒷면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구를
그리고 여기는 시험용. 전체도 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삭제를 하고 도형에서 삼각형을 집어와서 색깔을 전체적인 분위기 맞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 AI 안전 매니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되겠죠. 이 AI 안전 매니저가 하는 일이 입력을 해주시고 혹시 나 30분 뒤에 띄워줄 수 있어? 글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칸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도 충분히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과 성격 유형을 그 다음에 필요한 능력을 입력할 수 있도록 상자를 가지고 와서 라운딩 처리가 되는 거 아시죠?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만들고 글씨는 진한 색으로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미래 직업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예시 이미지를, 예시 카드를 학생들에게 과제로 배포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학기만 해도 캔바에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나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기 위해서는 일일이 과제를 다 사본을 생성한 다음에 링크를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써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이 되어서 하나의 과제만 배포를 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사본이 생성되어서 과제가 배포되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구글 클래스룸과 배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 컨텐츠 자체의 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본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공유 옵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캔바에서 학생에게 바로 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캔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에듀테크나 다른 형태의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많은 것들을 배포하기 때문에 그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에게 과제를 사본으로 생성을 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연결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계정을 선택하고 네, 과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내사항도 입력해 볼 수가 있고요. 1회 직업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나만의 하고 수업 옵션에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학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2학년 2반을 선택을 하고 기한은 뭐 대충 이제 날짜를 정한 다음에 클래스룸에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클래스룸에서 보기를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해서 과제가 생성이 되었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과제가 확인도 되지만 2학년 2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뉴에 새로운 과제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계정에서도 이 과제가 잘 생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임의로 학생 계정으로 자, 네, 이렇게 과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과제를 클릭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그대로 뜨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목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에게 과제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제목도 학생 이름이 맨 앞에 붙는 제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 한번 제출 한번 해볼까요? 네, 제출하기. 네, 과제가 제출되었다고 뜨네요. 자, 그러면 다시 교사의 상태로 들어와서 자, 수업 과제로 이동하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 메뉴 바에 보시면 수업 과제가 있고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배포된 사항은 학생들의 과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지아 학생만 이 과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만 뜨는 것이고 아마 2학년 2반 학생들이 모두 이 과제를 확인하게 되면은 목록이 이렇게 뜨고 일일이 들어가서 학생들의 과제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자, 이거는 제가 캔바를 이용해서
미래 직업을 맞추는 퀴즈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거 한번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래 직업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볼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든 미래 직업 카드를 출력을 해서 학생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 핫한 바이브 코딩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디자인 만들기에서 캔바 코드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바이브 코딩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챗 GPT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위한 프롬프트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입력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저절로 코드가 생성이 되면서 컨텐츠를 제작해 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힌트, 이 직업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 힌트, 드론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힌트, 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네, AI 안전 매니저라고 하는 답이 도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 지금 컨텐츠는 하나의 직업만 맞출 수 있는 퀴즈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한 번에 퀴즈로 맞출 수 없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더 GPT에게 프롬프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직업이 랜덤으로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추가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이렇게 코딩의 코자를 몰라도 우리가 GPT로 바이브 코딩의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프롬프트를 다시 캔바 등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생성이 됐네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클릭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 직업은 누구일까요? 네, 다음 문제. 오, 자, 했더니 여기 오른쪽에도 점수가 누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설정을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보기. 자, 해서 만약에 이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다. 게시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URL을 공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디자인에 적용해서 프레젠테이션에 이 컨텐츠를 삽입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면 프레젠테이션 내에서도 이렇게 콘텐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 직업을 한 장의 카드로 완성해 왔습니다.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과정이 정말 값지죠. 학생들의 미래 직업 카드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작은 선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든 카드를 가지고 미래 직업 퀴즈나 바이브 코딩 게임으로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